현재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상당 부분을 차단했다며 이제는 카르텔 문제에 대해 지상 차원의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상 차원의 대응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군사 개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카르텔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국경 관리나 단속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카르텔이 멕시코 정부보다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카르텔이 경찰보다 강력합니다. 정치인을 매수하고 판사를 협박하며 군인까지 통제합니다. 이 발언이 파장을 키운 이유는 단순한 강경 발언을 넘어 미국이 멕시코 영토 내부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정보 공유, 해상 차단, 금융 제재, 외교 압박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카르텔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접근 방식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멕시코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법적 제도적으로 해외 군사 작전을 수행할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중동 지역에서 사용됐던 논리와 유사합니다. 알카에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ISIS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카르텔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핵심 교역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공급망은 자동차 전자농업 전반에 걸쳐 깊게 얽혀 있습니다. 무력 충돌은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이 교역국입니다. 중국 다음입니다.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이 들어오고 전자제품이 조립되며 농산물이 수입됩니다.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제한적 압박과 위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실제 행동보다는 언제든 행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흘려 멕시코 정부의 단속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관세, 투자, 안보 협력을 연계한 압박 역시 이 전략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위협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양보를 받아내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을 자주 썼습니다. 북한의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지만 나중에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의 무역전쟁을 선포했지만 협상을 했습니다. 멕시코에도 마찬가지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 개입을 언급하며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협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 언제든 통제불능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드론 정찰 활동을 둘러싼 오해, 여론의 급격한 악화는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군사 개입을 협상 카드로만 쓰려 했는데 실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드론이 멕시코 영공을 침범하다 격추당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멕시코 정부 역시 난처한 입장입니다. 주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제안보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카르텔 단속과 협력 수준을 높이는 이중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에 항의하지만 뒤에서는 카르텔을 더 세게 단속하는 겁니다. 미국을 달래는 겁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카르텔은 멕시코 일부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매수하고 군인을 협박하며 정치인을 통제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카르텔이 반격합니다. 정치인을 암살하고 경찰서를 공격하며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멕시코 정부도 두렵습니다. 역사적 기억도 변수입니다. 멕시코는 19세기 미멕시코 전쟁을 통해 광범위한 영토를 상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모두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이 기억은 지금도 강한 민족적 감정으로 남아있어 외부 개입 가능성만으로도 여론이 급격히 결집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의 침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냉정합니다. 만약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중남미 전반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여러 차례 중남미 내정에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칠레, 니카라과, 파나마, 그레나다 등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중남미는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를 침공하면 중남미 국가들이 모두 반발할 겁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중남미 국가들에게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관계를 강화할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협력을 제한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겁니다. 미국이 멕시코 때문에 중남미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실제 행동보다는 압박과 신호의 단계로 보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는 협상 카드로 군사 개입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침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국제적 반발이 심하며 중남미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 가능성 자체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미국과 멕시코의 선택이 북미와 중남미 전체의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강화할까요? 멕시코가 양보할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까요?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북미 대륙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